2026년부터 우리나라 기초연금 제도가 완전히 바뀐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핵심은 선정 기준액의 인상입니다. 올해부터 커트라인이 무려 8.3%나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나는 집이 있어서 안 돼. 공무원 연금 좀 받으니까 안 돼. 하고 포기하셨던 분들, 올해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예전에 탈락하셨던 분들이 대거 합류하는 재도전의 해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기초연금 변동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2026년에 왜 꼭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가장 궁금해하실 금액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현재 기초연금은 최대 34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임기 내 40만 원 인상을 약속했습니다. 바로 올해가 이 40만 원 시대로 가기 위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 시점입니다. 한 달 40만 원, 부부라면 더 큰 금액이죠? 1년이면 약 480만 원입니다. 이 돈이면 병원비, 약값, 손주들 용돈까지 생활비 체감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어느 때보다 신청 자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기준이 어떻게 바뀌나요? 하고 물으시겠죠? 핵심은 선정 기준액의 인상입니다. 2026년에는 커트라인이 작년 대비 8.3%나 올라갔습니다. 왜 이렇게 기준액이 올랐을까요? 정부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하위 70%에게 무조건 연금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 어르신들 예전보다 건강하셔서 일도 더 많이 하시고요. 특히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 평균 재산가액이 높아져서 하위 70%를 맞추기 위한 커트라인, 기준선이 자꾸 위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예전에는 상위 부자였던 기준이 이제는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대상자로 내려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10명 중 7명이 받는 돈, 내가 못 받으면 너무 아쉽겠죠? 선정 기준 금액 알려드릴게요. 26년 기초연금 월 소득 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 혼자 사시는 분 기준으로 월 소득 인정액 247만 원 이하인 경우, 부부 가구, 월 소득 인정액 395만 2천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공식 자료를 보면요. 2025년과 비교하면 단독 가구는 19만 원, 부부 가구는 무려 30만 원 넘게 기준이 올라갔습니다.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던 분들도 26년에는 이 기준 안으로 쏙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커진 겁니다. 잠깐, 이 금액만 듣고 에이, 나는 안 되네 하시면 안 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월급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엇인지 알고 가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게 있어요. 나는 월급이 없는데 왜 탈락했지? 하는 질문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기초연금은 단순히 월급을 보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항목들을 다 합쳐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는 생각보다 여유롭게 환산해 주는 항목이 있는가 하면 생각보다 빡빡하게 계산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들을 소개해 드리고 몇 가지 예시 사례들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소득 인정액의 대표 항목들입니다. 첫째, 근로소득입니다. 일해서 버는 돈이죠. 둘째, 공적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이 포함되겠네요. 셋째, 일반 재산입니다. 집이 있다면 집값이 포함될 거고요. 전세라면 전세 보증금도 포함됩니다. 넷째, 금융재산. 예금, 적금, 여기에 더해 보험 해지 환급금 등도 포함되게 됩니다. 다섯째, 자동차입니다. 환산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표 항목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아이고, 나는 경비 일하는데, 나는 공공근로해서 월급을 받는데, 나는 서울에 집 한 채 있으니까 절대 안 될 거야. 하셨나요? 아닙니다. 아직 단정 짓기는 이릅니다. 기초연금 계산은 단순히 내 재산을 다 더하는 게 아닙니다. 각 재산별로 환산 계산식이 있고 나라에서 빼주는 공제 항목들이 아주 많거든요. 항목별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들어보시면 생각보다 여유로워서 놀라실 수도 있어요. 첫 번째, 근로소득입니다. 일해서 버는 돈은 가장 공제가 큰 항목인데요. 우선 월급에서 112만 원을 일단 그냥 빼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남은 돈의 30%를 또 빼줘요.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버신다면 이것저것 다 빼고 나라에서는 약 59만 원만 버는 걸로 봐줍니다. 실제 번 돈의 3분의 1도 잡히지 않는 거죠.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혼자 사시는 분은 월급을 무려 467만 원까지 받아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아니, 467만 원이면 웬만한 현역 대기업 부장급 급여 아닌가요? 그런데도 기초연금 기준선인 247만 원 안으로 들어옵니다. 왜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112만 원 기본 공제 더해 30% 추가 공제라는 마법 같은 혜택 덕분입니다. 그럼 부부 가구라면 어떨까요? 훨씬 더 놀랍습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일을 하신다면 월급이 약 679만 원이어도 자격이 됩니다. 만약 부부 두 분이 모두 일을 하신다면 각각 공제를 받기 때문에 부부 합산 월급이 약 794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한 달에 800만 원 가까이 버는 부부도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물론 이건 집이나 예금, 다른 재산을 계산하지 않은 경우이지만 그만큼 일해서 버는 돈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대하게 봐준다는 뜻입니다. 물론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다들 살고 계신 집도 있고 국민연금도 조금씩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월급 마지노선은 조금씩은 내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벌고 있다고 해서 시도도 해보지 않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뒤에서 알려드릴 다양한 항목까지 고려를 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달 국가가 주는 소중한 3, 40만 원을 그냥 길바닥에 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두 번째로 이번에는 재산 이야기를 해볼까요? 재산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게 바로 집이죠. 많은 분들이 우리 집이 지금 한 10억 가까이 하는데 내가 받을 수 있겠어? 하십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기초연금은 실제 팔리는 시세가 아니라 나라에서 정한 공시가격으로 계산합니다. 보통 시세보다 훨씬 낮게 잡히죠. 거기에 더해서 기본 재산액이라는 걸 또 빼줍니다. 살고 계신 지역에 따라 공제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서울이나 광역시 같은 대도시는 무려 1억 3,500만 원을 그냥 빼주고요.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집값에서 먼저 뺍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공시가격 5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다면 1억 3,500만 원을 뺀 3억 6,500만 원만 재산으로 보는 겁니다. 이거를 월 환산액을 구해보면요. 연 4%의 이율을 적용해서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득 인정액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낮게 잡힙니다. 그러니까 집값 올랐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걱정은 아니시겠지만요. 자, 그러면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서울에 무려 12억 원짜리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르신, 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시세가 12억 원이면 공시가격을 대략 8억 4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대도시 공제 1억 3,500만 원을 빼고 연 4% 소득으로 환산하면 매달 약 235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걸로 잡힙니다. 만약 혼자 사는 단독 가구라면 26년 기준액이 247만 원이니까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 하에 턱걸이로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부부 가구라면 기준이 395만 원까지 올라가니까 아주 여유롭게 받으십니다. 여기에 만약 집 담보대출이라도 조금 있다면 그만큼 재산에서 또 빠지니까 확률이 올라가겠죠? 물론 다른 계산을 하지 않았지만 무려 12억짜리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 대상이라는 점 참 놀랍지 않으신가요? 다음으로는 자동차를 볼게요. 집값보다 훨씬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가장 조심하셔야 할 항목, 자동차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집값에는 너그러운 정부가 자동차에는 정말 엄격합니다. 특히 이 기준을 넘어가면 재산이고 뭐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자동차에서 걸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 가격이 4천만 원이 넘는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나라에서는 차 가격 전체를 월급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내 차가 4,500만 원짜리라면 여러분이 매달 4,500만 원을 버는 걸로 보고 연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정말 무섭죠? 하지만 다 방법이 있습니다. 4천만 원 안 되는 차뿐만 아니라 10년이 넘은 낡은 차라면 집값처럼 일반 재산으로 분류가 되어서 연 4% 나누기 12개월 해서 아주 낮게 계산됩니다. 혹시 기초연금을 곧 탈 거라고 기대하고 계셨는데 차를 새로 뽑으신다. 꼭 기준 확인하고 뽑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가격을 확인하셔야 괜히 생돈 날리는 일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집값만큼이나 어르신들이 걱정하시는 게 있는데요. 바로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입니다. 자식들 결혼시키려고 모아뒀던 돈, 장례비로 쓰려고 아껴둔 예금, 이런 것들 때문에 기초연금 못 받는 거 아니냐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오늘 그 걱정 싹 해결해 드릴게요.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현금과 같은 금융재산은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준비금 공제인데요. 가구당 2천만 원까지는 일단 아예 없는 돈으로 쳐줍니다. 예를 들어 내 통장에 5천만 원이 들어있다면 5천만 원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2천만 원을 뺀 3천만 원만 재산으로 잡는 겁니다. 여기에 보험 해지 환급금이나 주식이 있다면 다 합쳐서 계산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통장에 3천만 원, 매달 얼마의 소득으로 잡힐까요? 은행 이자보다 조금 높은 연 4%를 적용해서 1년에 120만 원이죠.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약 10만 원 소득이 있는 걸로 계산됩니다. 어떠세요? 통장에 몇 천만 원 있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계산해 보니 월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은 크지 않죠. 여기서 꿀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만약 은행에 빚이 있다면 그 부채만큼은 재산에서 또 빼줍니다. 현금이 있어도 대출이 있다면 소득 인정액은 더 낮아지는 거죠. 게다가 계속 말씀드렸듯 26년부터는 기준액 자체가 워낙 높아지기 때문에 통장에 몇 천만 원 있다고 해서 지레짐작으로 나는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기준이 무려 8.3%나 올랐기 때문에 이제까지 안 되셨던 분들도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말고 꼭 확인해 보시고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 알려드릴게요. 기초연금은 대상자가 되었다고 해서 나라에서 자동으로 알아서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가서 신청해야만 합니다.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동사무소에 가서 꼭 확인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대상자 자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961년생부터 올해 신규 대상자가 되고요. 신청 시기는 생일이 있는 달에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이 되셨으면 한 달 전 미리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신청 방법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예요. 동사무소 가시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탈락했는데 창피하게 또 가서 물어보기 뭐한데 하지 마시고요. 26년은 기준이 대폭 완화되는 해이니까 작년에 안 되셨어도 올해 되시는 분들 많이 생기셨을 거예요.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못 받으시는 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 가족분들께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앞으로도 저희 부모님께 알려드리고 싶은 알짜 정보들 쏙쏙 모아 천천히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